오늘 공유해 드릴 영상은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유럽, 일단 유럽 중에서도 오늘은 런던을 타깃으로 했고요. 런던으로 여행하는 예약 꿀팁을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일단 이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요. 항공편 그리고 호텔 모두 이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알아보고 예약을 하다 보니까 나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고요. 충분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여행의 핵심은 체이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예약하는 꿀팁이니까 가능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마일을 많이 쓰면서 예약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편을 예약을 하고 싶더라도 그 항공사에 마일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못 하겠지만 체이스 크레딧 카드가 있다면 이런 걸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 오늘은 크레딧 카드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아주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가장 필요한 카드는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고요. 사파이어 카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프리퍼드랑 리저브드가 있는데, 프리퍼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95불, 리저브드는 아마 450불인가 550불인가 해요. 상당히 비싸니까 일단은 너무 비싼 거를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하는 카드지만 일단은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폴드 카드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도 연회비가 95불이라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충분한 값어치를 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이스 잉크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비즈니스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없는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 아무나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만드시겠다면 제가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편법을 쓰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그런 좀 나름대로의 규칙인데,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릴 테니 댓글란에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이스잉크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크레딧 카드를 오픈하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일정 액수의 돈을 이 크레딧 카드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이닝 보너스가 들어와요. 사인업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그 보너스를 갖기 위해서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외에도 또 체이스 호텔 및 에어라인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면 좋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만들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이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 경우에 장점은 뭐냐? 사인업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첫 번째로 설명드린 체이스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평상시에 한 6만 포인트 정도를 줘요. 그리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8만 또는 10만 포인트까지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처음에 사인업 보너스 포인트를 가져서 그거를 적립해 놓고, 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또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때 적립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 그걸로 가지고 예약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사용해서 예약을 했고, 그걸 좀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그럼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사인업 보너스도 받았고 또 크레딧 카드를 써서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포인트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10만 포인트로 어떻게 하냐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체이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체이스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체이스 내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써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는 항공편 또는 숙박 호텔 같은 걸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제가 체이스 포인트몰에서 호텔, 항공편을 하라고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체이스 포인트몰에서 쇼핑몰에서 호텔이나 항공편을 예약하는 게 도움이 될 경우도 있어요. 항공편보다는 호텔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 항공편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두시고, 그거는 왜 그런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비를 포인트로도 결제 가능하고, 또는 이거를 직접 현금으로 빼서 내가 현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으로 받을 경우는 거기에 또 텍스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이 포인트를 체이스몰에서 가능하면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방법은 포인트를 이 체이스 크레딧 카드랑 제휴된 항공사 또는 호텔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제휴된 항공사 중에 유나이티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있는데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로 보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되더라고요. 뭐 거기 있는 야권에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거의 바로 되고 바로 되지 않아도 한 2, 3일 안에는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0만 포인트를 유나이티드를 보내면 10만 유나이티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일 가지고 제가 예약을 하고 싶은 그런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정 호텔로 제휴되어 있는 호텔로 그 포인트를 보내면 그 호텔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그 포인트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특히 이 마지막 거는 일단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가 있어야 되고 체이스 잉크 비즈니스 카드만 있으면 되지는 않고요. 그 외 다른 카드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체이스 잉크 비즈니스 카드가 있으면 위에 체이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체이스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왜 그런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 건 체이스 포인트를 제휴 항공사나 또는 호텔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 제가 예약을 한 거고요. 그 꿀팁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그러면은 제휴항공사는 어떤 항공사가 있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링거스 왼쪽에 에어 캐나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에미레이트 쭉쭉쭉쭉 있고 여러 항공사가 있고 아래는 유나이티드 또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데도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대한항공도 제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체이스랑 제휴가 깨지면서 대한항공은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체이스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대한항공이 제휴되어 있을 때는 대한항공으로 포인트를 보내서 그거를 마일로 사용해서 한국을 다녀오는데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제휴가 끝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사파이어 카드를 이제 없애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없앨 필요는 없고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그게 한국 항공사들한테 특히 불만인데 유류할증료가 붙잖아요. 그 유류할증료가 어떤 경우는 꽤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행기 표가 이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유류할증료로 그거를 마일리지로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 살 때가 아니라 예전에 한국에 살 때요. 근데 유류할증료로 한 40만 원을 내고 실제로는 한 60만 원 그 정도만 좀 혜택을 받았나? 그래서 사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실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제도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유류할증료가 없고 또 다른 항공사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항공사들에서 유럽 중에서도 런던을 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항공사는 어딘지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일단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항공사 한 4곳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4곳을 비교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마일이 들고 이때 세금은 어느 정도 들어서 어느 항공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호텔 같은 경우는 IHG, 헐리데이 계열, 또 메리엇, 그리고 하얏트로 제 포인트를 보낼 수 있는데 호텔은 절대 IHG나 메리엇으로 포인트를 보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무조건 하얏트로 보내야 됩니다. 일단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포인트 대비 예약할 수 있는 그 등급 자체가 훨씬 좋아요. 하얏트가. 그래서 호텔로 전환할 때는 절대 IHG나 메리엇으로 안 보내고 무조건 하얏트로만 보내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제가 이것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런던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마일리지가 들고 또 내가 세금, 마일리지로 예약을 한다 그래서 마일만 쓰는 건 아니라 추가로 텍스 또는 같은 피도 같이 붙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미국 서부 베이 쪽에 살고 있어서 제가 알아본 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을 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나 더블린으로 가는 거. 그런데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서부 쪽에만 계시지는 않으니까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 뉴욕 쪽에서 런던 가는 것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쪽은 유럽이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마일이 살짝 덜 들고요. 예, 요거는 표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날짜는 한 내년 4월 중순쯤에 가는 걸로 해서 5월 1일 대충 2주 정도 보내는 일정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브리티시 에어라인이잖아요. 브리티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영국 항공사라서 제 생각에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먼저 알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조건은 제일 안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편도 3만 마일씩 3만 마일씩이고 왕복은 6만 마일이요. 샌프란시스코로 런던을 갈 때. 그리고 뉴욕에서는 왕복해서 5만 마일. 그리고 마일 환산 금액은 다른 게 아니라 이 6만 마일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참고로 체이스 사파이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100마일당 1.25불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이 된단 말은 체이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쇼핑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쇼핑몰에서 그 정도의 밸류를 쳐줘가지고 100마일당 1.25불로 계산이 돼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계산법을 따라서 6만 마일은 대충 750불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추가로 세금이 드는데, 이 세금이 좀 재미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 왕복으로 했을 때 341불 25전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편도로 한번 알아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을 갈 때 편도 3만 마일이 들죠. 그리고 런던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올 때 또 편도로 알아봤는데 이것도 3만 마일이 드는데, 웃긴 게 텍스가 샌프란에서 런던 가는 건 81불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럼 341불에서 81불 정도를 뺀 가격이 대충 올 때의 세금이겠구나. 그러면은 340에서 80을 빼면은 대충 260불 정도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웃긴 게 거의 그 올 때 세금은 왕복의 세금이랑 사실상 똑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엔 만약에 브리티시얼로 예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일정을 편도로 예약을 각각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왕복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6만 마일에 341불 2호전이 든다. 그리고 총 금액은 세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일 환산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총 금액으로 제가 해서 계산을 했는데 대충 한 1091불 정도가 드는 게 이 브리티시 에어라인은 든다라는 거고요. 단순하게 볼 때는 한국 가는 것보다 마일리지도 적게 들고 뭐 세금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면 유리할증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뭐 그냥 드는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유나이티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는 마일이 이 왕복 합산한 게 뭐 400마일 정도 드니까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해야죠. 브리티시 에어라인이랑. 그런데 세금은 100불 이상 싸요. 한 197불 정도니까 한 140불 정도, 145불, 144불 정도가 싸죠. 그래서 197불 20전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총 금액은 한 952불 정도? 훨씬 좋죠. 한 140불 정도 총 싼 거니까. 마일이 400마일 더 든다는 게 크게 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나이티드가 사실 이 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유나이티드 마일을 사용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자마자 브리티시 에어라인은 제 리스트에서 지웠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유나이티드는 좀 특이해요. 마일 가지고 좀 장난을 쳐요.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비수기, 성수기 해가지고 드는 마일을 똑같이 정해놓고 그 마일이 뭐 일정이 좀 가깝다 그래서 그 필요 마일을 사용할 때 드는 마일을 더 올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는 않는데, 유나이티드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을 할 때 스크린샷을 해놓은 건데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보면 드는 마일이 다 다르잖아요. 많이 들 때는 4만 마일, 적게 들 때는 3만 마일도 있고, 제가 예약하려고 하는 17일에는 32,900으로 돼 있고요. 어떤 날은 38,3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 마일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차이를 계속 줍니다. 차이를 계속 준다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스크린샷을 찍은 날, 저는 참고로 이 스크린샷을 찍기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예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약을 하는 그 당시에는 저는 이 일정으로 안 하고 19일 날 가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유나이티드를 볼 때 3만 마일보다 적었어요. 드는 마일이. 그리고 참고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직항 기준입니다. 무조건 직항 기준이고 3만 마일보다 적었고 한 2만 8천인가 2만 9천 정도 들었어요. 맨 처음에 알아볼 때는. 근데
날짜가 지나면 얘들이 조금씩 마일을 올리고 결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4월 19일을 기준으로 볼 때 38,300마일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그 3만 마일 이하께 있었고, 예, 대부분 이 일정에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올리더니 얘네들이 마일을 바꾸더라고요. 유나이티드는 마일 가지고 좀 장난을 치고, 또 16일 날 보면은 3만 마일로 돼 있잖아요. 왜 3만 마일로 안 알아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3만 마일은 경유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항으로 보면 32,900 아니면 이것도 38,300 정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일정에서는 제일 마일을 적게 쓰는 게 32,900 마일이더라고요, 직항이. 그래서 혹시나 유나이티드로 예약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여행 계획을 좀 미리 잡으시고 계속 일찍 모니터를 하신 다음에 그 마일이 쌀 때 미리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브리티시 에어라인 받고 유나이티드를 봤는데 둘 중엔 유나이티드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드릴 거는 버진 아틀랜틱이랑 항공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영국 항공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국 반 미국 반이에요, 오너가. 그 브리티시 무슨 벌진 애틀랜틱 그룹인가 벌진 그룹인가 거기서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델타 항공에서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너십은 영국이지만 거의 반 미국 반 영국 그런 항공사다. 그런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일이 절반밖에 안 드네라고 상당히 좋은 것 같잖아요. 유나이티드도 6만 마일이고 6만 400, 6만이고 버진 아틀랜 아니 브리티시 에어라인도 6만인데 얘네는 왕복에 3만 마일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세금 및 피를 보면 490마일이 들죠.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더하면 865불이고 상당히 많이 드는 게 단점이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트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편도로 각각 알아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런던 가는 편도를 알아보고 그때 세금을 보고, 또 런던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편도를 보고 또 세금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 15,000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샌프란에서 영국 갈 때는 152불 정도가 들고 영국에서 샌프란시스코일 땐 270불.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참고로 샌프란에서 영국 갈 때 152불이 들고 총 합이 490불이 되려면, 그러면 340불 정도, 338불 정확히 말씀이 들어야 오는 게 340불 정도 들어야 이 두 개 더한 게 490불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각각의 편도로 마일을 예약할 때는 세금이 덜 듭니다. 그래서 둘을 합하면 대충 한 420불 정도, 70불 정도 더 세이브가 되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하지만 어쨌든 버진 아틀란틱은 그래서 혹시나 마일 가지고 예약할 때는 꼭 왕복을 한번 검색해보고 편도 가격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더 싼 걸로 한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편도 편이 더 쌌는데, 글쎄요, 다른 날짜를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든 날짜를 검색해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편도로 각각을 예약하면 제가 드는 돈이 더 적습니다. 이걸 참고해 두시고 혹시나 버진 아틀랜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예약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일단 그러면 버진 아틀랜틱은 편도로 예약했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 797불이니까 800불 정도 드는 거잖아요. 유나이티드랑 비교했을 때 한 150불 정도가 더 싼 거예요. 155불, 150불 정도가 더 싼 거니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게 어쨌든 세금을 420불이나 낸다는 겁니다. 마일은 적게 들지만, 참고로 마일은 그래도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면서 적립을 해서 쌓아두기는 하지만 400 마일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420불이나 내고 간다. 그러면 왠지 마일을 내고 간다는 느낌은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버진 아틀랜틱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추가로 알아본 게 에어링거스라는 항공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이 아니라 사실 그 옆에 아일랜드로 가는 아일랜드 항공사고요. 아일랜드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바로 옆에 있고, 아일랜드는 해서 영국으로 가는 편은 제가 알기로는 기차도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기차가 돼 있으면 다리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또는 페리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링거스로 더블린을 가도 영국이나 그 아일랜드 그 주변을 여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여기 비교를 해서 넣었고요. 일단 마일부터 보시면은 왕복해서 32,502마일, 이것도 많이 들진 않죠. 버진애틀보다 한 2,500마일 정도는 더 들지만 그래도 유나이티드나 브리티시 에어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그리고 텍스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306불 90전, 그래도 버진
버진 아틀랜틱보다는 싸죠. 100불 이상 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버진 아틀랜틱이랑 유나이티드의 절충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다음 여행을 요 에어링거스를 통해서 더블린으로 왕복하는 루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다는, 마일을 이 정도만 쓰면서 유럽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가 300불 내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요거까지만 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추가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유나이티드로 편도로 영국을 들어갑니다. 런던으로 들어가서 런던을 쭉 보고 여기저기 보고 뭐 스코틀랜드, 에딘버그도 보고 여기저기 다 보다가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아일랜드, 더블린 뭐 여러 군데를 보다가 더블린에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루트죠. 그렇게 각각 편도로 예약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데 49,151마일이 드는 거고, 그리고 텍스는 175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이 여태까지 보여드린 5가지 중에서 가장 텍스는 적게 내면서 마일은 뭐 6만 마일까지는 아니고 한 4만 9천 마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루트를 더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제 같이 가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 말고 또 같이 가는 지인들인데 그분들이 포인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었지만 다른 분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저는 에어링거스로 하는 왕복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아봤는데, 나는 그래도 영국으로 굳이 아일랜드 더블린을 가기는 싫다, 그냥 런던 왕복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에 3가지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연 유나이티드로 가느냐 버진 아틀랜틱으로 가느냐, 약간 좀 둘 다 애매한 면이 있어요. 유나이티드는 텍스는 좀 적긴 하지만 마일을 6만 마일까지 써야 되고, 그리고 버진 아틀랜틱 같은 경우는 텍스가 너무 높이 들고 3만 마일밖에 안 쓰지만, 그래서 또 하나 알아본 게 유나이티드로 일단 가고 올 때는 버진 아틀랜틱으로 오는 방법을 일단은 알아봤는데, 이 경우는 마일은 47,900마일, 6만 마일보단 적게 들죠. 한 12,000마일 정도 더 적게 들고, 그리고 텍스는 275불 정도. 그래서 버진 아틀랜틱으로 예약하는 420불보다는 그래도 좀 텍스만 내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경우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아래 3가지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러면 항공표를 직접 예약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주고 살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하면 좀 그거를 비교해 보려고 제가 추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카약닷컴을 주로 사용합니다. 카약 같은 경우는 각종 항공사 그리고 비행사를 항공편을 다 가격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일단 런던으로 해볼게요. 여기다 런던으로 하고 날짜는 자 4월, 정확히 똑같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4월 17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잘못된 4월 17일 다시 4월 17일 그리고 5월 1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모든 제가 비교한 그 아까 비교해드린 마일로 가는 일정은 직항이었기 때문에 여기 경유를 하는 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버진 애틀랜틱은 세금을 420불 낸다고 그랬는데 한 230불, 235불, 230불만 더 내면은 내가 돈 주고 갈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 딱 나오죠.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꿀팁이란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 버진 아틀랜틱 같은 경우는 이 655불의 기준이 캐리어만 하나 할 수 있고 체크인 배기지를 못하는 가격이고, 이거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됩니다. 체크인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체크인백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시트 셀렉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항공편의 가격이라서 655불인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같이 간다 그러면 어느 시트에 서로 배정받을지 모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갈 수도 있고, 아이리나 윈도우에 못 앉고 가운데 끼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이코노미 클래식 기준으로 보면 835불이고, 참고로 저희가 예약하는
항공편은 이코노미 클래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체크인도 백이지가 되고 또 좌석도 고를 수가 있고, 그럼 버진 애틀랜틱만 그러냐?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요.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655불은 베이직 이코노미 기준, 체크백을 할 때는 150불, 시셀렉션 할 때는 어디셔널 피가 드는 거. 그래서 일반 이코노미로 할 경우는 835불, 실제로 한 835불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 항공편들이 사실상은 내가 실제로 돈을 내고 갈 때는 835불 정도를 5불을 내야지 살 수 있는 항공편이고, 이 항공편들을 에어링거스를 통해서 만약 가시면은 300불 정도만 내고 요 32,500마일 정도를 쓰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500불 정도 세이브하는 거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175불만 내고, 또는 유나이티드랑 에어링거스로 왕복을 할 경우는 49,000마일 정도만 내는 거고, 그리고 유나이티드로 가고 런던 왕복으로 또 버진 아틀랜틱으로 올 경우는 275불을 내고, 276불이겠네. 87점까지 하면 276불을 내고 47,900마일을 내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도 한 500불 이상, 두 번째 경우는 한 600불 이상, 세 번째 경우도 한 550불 정도, 그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면, 글쎄 가서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좀 세이브한 돈들은 여행 가서 쓰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호텔은 이번 영상에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저기 호텔을 제가 알아봤고, 호텔도 제휴된 호텔로 보내서 저는 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호텔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은 이게 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만약 도움이 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커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선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